자, 2026년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단연코 이거라고 봅니다. 바로 인간과 인공지능, 이 둘의 아주 역동적인 관계요. 앞으로 다가올 한 해를 관통할 이 거대한 흐름,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AI가 갈수록 똑똑해지잖아요. 그럼 반대로 대체 뭐가 더 가치 있어질까요? 이게 사실 좀 역설적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켄타우루스라는 개념이에요. 신화에 나오는 그 반인반마 맞습니다. 상체는 지혜로운 인간, 하체는 강력한 말.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와 AI의 엄청난 실행력이 결합된 그런 이상적인 협업 모델을 말하는 거죠. 이런 관점을 트렌드 코리아 2026의 김난도 교수님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될 것이다. 와,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 아닌가요? 결국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그걸 누가, 어떻게, 왜 쓰는지 바로 그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현상의 한 축, 바로 작용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AI가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세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 거침없는 행보부터 한번 보시죠. 요즘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에이전트 AI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여러 AI들이 마치 한 팀처럼 서로 협력하면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부터 기업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IT 운영, 인사, 재무, 공급망 관리, 고객 응대까지 거의 모든 핵심 업무에 이 에이전트 AI가 도입되면서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이제 인간의 역할이 직접 실행하는 사람에서 이 똑똑한 AI들을 지휘하는 감독관, 그러니까 전략가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AI의 영향력이 스크린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이제 화면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어요. 바로 체화된 AI, 영어로는 Embodied AI라고 하는데요. 로봇의 몸을 갖거나 자동차에 탑재되거나 여러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실제, 현실 세계로 직접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뉴턴의 법칙처럼 모든 작용에는 뭐가 있죠? 네, 바로 반작용이 있습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적 작용이 강해질수록 정반대편에서는 아주 인간적인 진짜에 대한 갈망이라는 강력한 반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대조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AI는 우리에게 효율, 자동화, 데이터, 논리, 속도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따뜻한 애정, 감성적인 연결, 그리고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진정성, 이른바 아우라가 있는 것들에 더 목말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트렌드 분석 기업인 민텔에서는 이런 현상을 애정결핍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더라고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끈끈한 연결고리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그 허전함,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다른 데서, 심지어는 내가 돈을 쓰는 브랜드나 어떤 특별한 경험에서 채우려고 한다는 분석이죠.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나요? 민텔의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보살피고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정말 끈질기다. 그러니까 이런 본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욕구를 채울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고 또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필코노미입니다. 느낌을 뜻하는 영어 단어 필에 이코노미를 합친 말인데요. 말 그대로예요. 이제 소비는 단순히 이게 필요해서 산다가 아니라 이걸 사면 내 기분이 좋아지니까, 내 감성을 채워주니까 하는 그런 느낌과 기분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경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근본이즘이라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AI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뭐든지 너무 쉽고 빠르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뭘 찾기 시작하냐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진 진짜
바로 근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요즘 오래된 클래식이나 역사적인 유물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작용과 반작용, 이 두 힘은 결국 충돌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 둘은 결국 통합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인간 대 기계, 이런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인간 곱하기 기계가 함께하는,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대로 말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바로 휴먼 인 더 루프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고리 안의 인간이죠. AI가 일을 처리하는 그 과정, 그 순환 고리 안에 인간이 반드시 들어가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철학이에요. 지휘를 하든 중간에 검증을 하든 아니면 최종 결정을 내리든 인간의 개입이 필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켄타우루스 비유가 다시 한번 딱 들어맞습니다. AI라는 힘세고 빠른 말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많은 초안을 만들어내는 굳은 일을 하는 동안 그 위에 올라탄 인간 기수는 뭘 할까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창의적인 방향을 잡고 가장 중요한 윤리적,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거죠. 정말 이상적인 파트너십 아닌가요? 이런 협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계를 보면요. 스트라이커라는 회사에 마코라는 수술 로봇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의사가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기기를 쓰고 3D 수술 계획을 보면서 검토하는 거예요. AI가 제시한 최적의 경로에 의사의 풍부한 경험과 직관적인 판단을 더해서 수술의 정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패션 리테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이크로의 가상 옷장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고객은 일단 AI 기술로 만든 3D 마네킹에다 여러 옷을 마음껏 입혀보고요. 그러다가 이건 좀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데 싶으면 바로 실제 스타일리스트와 화상으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의 편리함과 인간적인 따뜻한 조언이 완벽하게 결합된 거죠. 자, 지금까지 거대한 트렌드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켄타우루스의 세상에서 바로 당신, 그리고 나는 어떤 자리를 찾아야 할까요? 때마침 2026년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세계 대국이 열린 지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혹시 이 숫자 기억나시나요? 78. 네, 바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상대로 기적 같은 유일한 1승을 거뒀을 때 두었던 바로 그 78번째 수입니다. 당시 모든 전문가와 알파고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죠. 기계의 완벽한 논리, 그 계산에 허를 찌른 가장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AI가 거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당신의 78번째 수는 무엇입니까? 다른 누구도, 심지어 AI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당신다운, 당신만의 그 한 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2026년을 앞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